HBM 시대가 열리면서 그 회사 주가가 3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야기죠. 그때 그 패턴을 알아보고 들어간 투자자들은 노후 자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패턴이 정확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음 주인공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 아니면 HBM 랠리를 놓쳤다고 아쉬워하고 계신 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아쉬움을 완전히 날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이 왜 반도체 패키징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지, 그 한가운데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챕터 1.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역대급 주식이 됐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시점은 새로운 기술 사이클이 시작될 때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완성품을 만드는 대형주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 소재 기업에서 아웃라이어가 나오죠. 한미 반도체가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HBM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겹의 메모리 칩을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죠. 이 장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꼽을 만큼 없었어요. 그리고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주문이 쏟아지자 TC 본더 없이는 HBM 자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됐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요. 2022년 2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2025년에는 12만 원을 돌파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3배, 4배 오르고 나서야 이 회사를 알게 됐고, 그때는 이미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2026년 반도체 시장에서 똑같은 패턴이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HBM 다음으로 AI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병목이 어디냐면 바로 패키징 기판이에요. AI 칩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그 칩을 담는 그릇인 기판이 따라가지 못하면 성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그릇을 통째로 바꾸려는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유리로요. 유리기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이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챕터 2. 유리기판이 뭔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 유리기판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기판이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AI 반도체가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AI 서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매년 성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새 GPU를 내놓을 때마다 전작보다 연산 속도가 2배, 3배씩 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칩 자체 성능은 올라가는데 그 칩을 담는 기판이 열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이던 기판은 ABF 기판이라는 플라스틱 기반 소재예요. 이게 고온에서 미세하게 휘어요. 반도체 칩이 뜨거워지면 기판이 비틀리면서 칩과 기판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불량이 생기죠. 칩의 회로선 폭이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미세해진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플라스틱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유리가 등장합니다.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열에 훨씬 안정적이에요. 고온에서도 거의 휘지 않아요. 그리고 유리 표면에 회로를 훨씬 더 미세하고 촘촘하게 새길 수 있어요.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배선 밀도를 유리가 가능하게 만들죠. 전력 소모도 줄어들어요. AI 서버 운용사들이 전력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같은 성능을 더 적은 전기로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 유리 그릇으로 바꾸면 같은 내용물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인텔이 가장 먼저 이걸 공식화했어요. 2023년에 유리기판을 2030년대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발표 이후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유리기판 개발에 동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판이 유리로 통째로 바뀌는 이 흐름, 그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서 말한 게 전부 소용없어요. 챕터 3. 앱솔릭스, 미국 조지아에 세운 세계 최초 공장의 의미. 이 이야기의 주인공, 기업 이름이 앱솔릭스예요. SKC의 자회사인데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세계 최초로 고성능 컴퓨팅용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유리기판을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운 거거든요. 왜 미국 조지아에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텔, AMD, 퀄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고객이 될 텐데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고객사들과 물리적으로 가깝고 공급망 안정성도 높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죠. 현재 앱솔릭스는 인텔, AMD와 고객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고객 인증이 완료된다는 건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인텔이나 AMD가 이 회사 유리기판 써도 된다는 공식 승인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 주문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TC본더 납품 인증을 받은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그 구조가 앱솔릭스에서 재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2026년 상반기 본격 양산이 목표예요. 지금 이 시점이 딱 그 직전 구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양산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보다 양산 직전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큰 기회가 된다는 건 한미 반도체가 이미 증명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챕터 4. SKC 상한가의 비밀 1조 2천억 원이 몰린 이유. SKC가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이 나왔을 때예요. SKC는 동박사업과 앱솔릭스 투자 비용 때문에 오랫동안 적자를 이어왔는데 2026년 1분기에 에비타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시장이 이걸 보고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양산 기대감이 구체화됐을 때였어요. 앱솔릭스 공장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리고 2026년 5월 SKC가 대형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총 1조 1,671억 원 규모예요. 발행 가격은 주당 99,500원으로 확정됐고요. 이 자금 중 5,896억 원이 앱솔릭스 유리기판 사업에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재무구조 개선에 쓰이고요. 유삼증자 소식이 나왔을 때 반응이 양갈래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주식이 희석되는 유상증자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앱솔릭스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읽은 투자자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유증 목표액을 채우는데 성공했어요.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의미가 있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232.75%였던 부채 비율이 유상증자와 채무 상환 이후 129.58%까지 내려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골반 가까이 낮아지는 거예요.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돼야 공장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양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 규모의 유상증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숫자를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앱솔릭스라는 한 방의 회사의 운명을 거는 베팅에 가까워요. SKC 경영진이 그 확신을 1조 2천억 원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경쟁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챕터 5. 삼성전기, LG이노텍, 앱솔릭스 누가 먼저 양산을 뚫나. 유리기판 시장은 지금 3파전이에요. 첫 번째가 SKC의 앱솔릭스예요. 가장 앞서 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20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이미 확보했고 고객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죠. 두 번째가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어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에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전기는 2025년 11월에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동호화인 캠과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포석이죠. 소재 조달이 안정되면 수율 확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LG이노텍이에요. 구미 공장에 시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었는데 본격 양산은 2027년에서 2028년을 보고 있어요. 상업화 일정이 앱솔릭스나 삼성전기보다 1년에서 2년 느리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인텔의 유리기판 사업 철수 검토 소식이에요. 인텔이 2023년에 유리기판 상용화를 먼저 선언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 재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업을 직접 하는 대신 외부에서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앱솔릭스와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예요. 인텔이 직접 안 만들면 인텔 물량도 외부 기업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결국 이 경쟁의 핵심은 하나예요. 수율이에요. 유리기판을 이론적으로 만드는 건 이미 가능해요. 근데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수율 90% 이상을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그 레이스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챕터 6. 지금 이 순간이 왜 초입인가? 2026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투자에서 타이밍이 전부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방향인데 너무 일찍 들어가도 힘들고, 맞는 방향인데 너무 늦게 들어가도 수익이 제한되죠. 그렇다면 유리기판의 지금 이 시점은 어디쯤일까요?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23억 달러예요. 이게 2034년에는 4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동안 거의 2배 성장이죠. 근데 이 성장이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가파른 성장 구간이 몰려 있어요. 그 직전인 지금이 진입 시점이 되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한미 반도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온 시점이에요. 그 이후로 TC본더 주문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죠. 그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를 사면 이미 늦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시점이 여전히 초입이었고, 그 뒤로도 주가가 몇 배도 올랐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의 시점은 어디냐면 SKC 앱솔릭스가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고 고객 인증을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 양산을 눈앞에 둔 시점이에요. 한미 반도체로 치면 TC본더 납품 직전 구간이에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움직임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리기판 도입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론 단계에서 도입 검토 단계로 넘어오면 그 다음은 발주 단계로 이어지죠. 이걸 알고 나면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위치인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경이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챕터 7. 유리기판 수혜주 총정리. 대장주부터 소부장주까지. 유리기판 테마에 관심 생기셨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 흐름 안에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SKC예요. 앱솔릭스의 모회사죠. 유리기판 대장주로 꼽히는 이유가 명확해요.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양산에 성공하면 그 가치가 SKC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다만 지금 주가에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증가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두 번째, 삼성전기예요. 유리기판 자체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삼성전기는 기존의 ABF 기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의 전환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만 양산 목표 시점이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이라는 점에서 앱솔릭스보다는 타임라인이 조금 늦어요. 세 번째로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유리 원판, 회로 형성용 소재, 도금 공정 소재 등 수십 가지 부품과 소재가 들어가요. 이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유리기판 양산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업들은 어느 회사가 최종 고객사 인증을 받느냐에 따라 납품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종목 선택에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 대장주인 SKC와 삼성전기예요. 그런데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고객 인증을 따내고 양산 수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기판 시장에서 먼저 대형 고객사를 잡은 기업이 이후 반복 주문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급망은 한번 검증된 납품처를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TC본더에서 한미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유리기판에서도 처음 자리를 잡는 기업이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 못한 함정이 있어요. 챕터 8.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유리기판이 완벽한 소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리의 물성 자체에서 오는 한계예요. 유리는 깨져요. 이게 단순하게 들리지만 반도체 공정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플라스틱 기판은 공정 중에 외부 충격이 와도 휘면서 버티는데, 유리는 특정 압력 이상이 가해지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이걸 취성이라고 해요. 반도체 공정 라인에서 웨이퍼 수백 장이 동시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리기판 하나가 깨지면 공정 전체가 멈추고 라인 오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율 확보가 이 시장의 핵심 관문이에요. 업계 전문가들은 양산이 가능한 수율 기준을 90% 이상으로 봐요. 불량 없이 만들어지는 기판이 100장 중 90장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론으로는 완벽한 소재인데 실제 양산 라인에서 이 수율을 달성하는 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와요. 앱솔릭스가 조지아 공장을 준공했다는 건 분명히 진전이에요. 근데 공장을 세우는 것과 수율을 확보하는 건 별개예요. 실제로 양산이 시작되더라도 초기에는 불량률이 높을 수 있고
그걸 낮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인텔의 움직임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해요. 인텔이 유리기판 직접 개발해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수율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기술 선언에서 실제 양산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거죠. 투자업계 일부에서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기술 검증보다 너무 앞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검증 없이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것,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를 눈여겨보되 수요 확보 소식, 고객 인증 완료 소식을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 소식이 나오는 순간이 이 시장이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미 반도체가 10배 오를 때 처음부터 그 회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HBM이라는 기술 사이클이 시작되는 걸 먼저 알아보고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 기업에 일찍 진입한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가져갔죠. 지금 유리기판은 그 구조가 정확히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AI 반도체 성능의 병목이 패키징 기판으로 이동했고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넘어가는 혁명이 2026년 양산을 기점으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앱솔릭스는 세계 최초 공장을 세웠고 SKC는 1조 2천억 원을 거기에 걸었고 삼성전기는 바짝 뒤를 쫓고 있어요. 수요 문제, 취성 리스크, 고객 인증, 지연 가능성,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예요. 이 리스크를 이해하면서도 방향성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 유리기판 대장주를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오늘 당장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SKC 앱솔릭스의 고객 인증 소식과 삼성전기의 양산 수율 뉴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해보세요. 그 두 개의 소식이 나오는 순간이 이 시장이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처음에 던졌던 이야기, 이제 답이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가 10배 오를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아쉬움,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올게요.